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방송 청년부장 황희두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알림이 황희두도 구독 부탁드리고 또 서울의 소리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럼 당연히지. 아니라고 하시고 맞다고 그러시고. 나는 당연히 민주주의.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홍카레오를 보면서 최근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상징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서로 간에 이제 다름을 인정하고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저도 엄청나게 영감을 받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도 이번에 영감을 많이 받기도 했고, 원래도 주위의 생각이 달라서 설령 말싸움이 날지언정 친구랑은 별개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살아왔거든요. 쉽게 말해서 누구나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태극기 부대 어르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걸까? 물론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번에 제가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솔직히 저도 저 어르신들을 설득하겠다는 그 생각보다는 저분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저렇게 태극 집회에 나가시는지 그걸 파악하고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지금 나 없어져. 아저씨, 나 철거해, 나 철거해. 아저씨, 철거해. 아저씨, 뭐 하나만 물어보면 안 돼요? 뭘 물어봐? 왜 미친놈이에요? 어? 왜 미친, 저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미친놈이에요? 왜 미친놈이다니? 당연한 권리야. 자기 의사 표시한 거야. 얘들은 왜 여기서 3년 5년 동안 이 짓을 해? 뭐 어떤 거예요? 세월호요? 배우러 가르지. 그러면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진실이 뭐예요? 진실을 알아? 진실이 뭐예요? 저 진짜 이렇게 싸우자는 게 진실 아니라 자체를 모르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문제야. 진실이 뭐예요? 저 물어보는 거예요. 진실? 네. 순간 기적의 논리에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화를 계속 이어갔고 어떤 대통령을 존경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누구 존경하세요? 이승만 전 대통령 존경하세요? 존경하지. 대한민국을 세웠으니까. 왜 어떤 근거로? 그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존립을 못해. 아 진짜요? 그럼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도 존경하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젊었을 때 당신들 나이에는 싫어했어. 예.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대한민국이 지금도 존립을 한 거야. 경제 살려주시고. 경제 살렸지. 아 진짜요? 그리고 그 사람만큼 일한 사람이 없어. 조선시대 500년 시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세울 때 김영삼이 김대중이 그 야당 지도자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고속도로에 누워가지고 지랄들하고 못하게 했어. 그런데 지금은 거기 제일 먼저 이용하고 수혜를 받은 거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존경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5,000명 가까이 죽고 10,000명 가까이 부상을 당하고 20,000명 가까이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지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먼저 베트남 파병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 좌익 경력을 지우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한 건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의 원조를 받기 시작한 건데 여기엔 참전 군인들의 피해 대가가 따랐던 것이죠. 이걸 쉽게 부정할 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베트남 그 전쟁. 베트남 당연히 가야 되지. 근데 베트남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발달한 거야. 근데 그게 미국에서도 요청한 게 아니라 박정희 전 천만에 대통령이 자네가 이렇게 잘 몰라. 갔대잖아요. 나는 공군 장교 출신이야. 네네. 장교로 내가 5년을 근무했던 사람이야. 분명히 미국이 요청을 했고 예, 예. 한국이 거기에 화답을 한 거야. 고맙지. 고맙지. 뭐가 기회를 준 고마워요? 거지. 그럼. 미국에서. 그럼. 야, 이것도 철저하게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쨌든 대화는 계속 해봐야겠죠? 원하는 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는 살렸다고 가정하고 이번엔 보수의 상징이라는 그 자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좋아하시는 거죠? 자유를. 자유 뭐? 자유를 좋아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좋아하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다고 가정을 하고 그 독재한 거에 대해서는 박정희 인정하잖아요. 자유 그 이전에 당시에는 그게 먹고 오라. 사는 거야. 지금 아니, 그때 당시에 무슨- 이걸 갖다 잣대로 얘기하면 안 돼. 지금도 만약에 그럼 이쪽에서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배가 터져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자유가 아니야. 지금 방종이야 사람은 지금은. 그럼 그때 무슨 배고- 차이인 거예요? 제가 배고- 설명을. 우리는 그때 당시에 네네. 배고랐을 먹고 때 사는 자유야. 게 큰 네네. 문제야. 네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너무 그걸 몰라. 뭐 이렇게 배부른 소리다. 보릿고개가 네.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네네. 우리 광화문에 살았어. 예예. 광화문 초등학교 가면 예예. 4학년 때 도시락을 아, 이호 어르신께서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실제로 저도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저 어르신들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준 것 같고, 그러니 설령 다른 잘못들이 있어도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제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참고로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저 존경했던 사람인데 그 실체를 저는 존경했어요. 근데 그 실체를 알고 나서 좀 약간 깼거든요. 완전히 그 더 아니 왜냐면 신이 아니니까. 왜냐면 저가 자유를 정말 추구하거든요. 신이 아니야.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예예예. 사람이니까 예예. 공과 사가 있어요. 잘못하는 아 그렇죠. 것도 공과 있고 과가 있죠. 잘하는 것도 있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네. 잘한 면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그 공과 과는 개인의 그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은 없어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씨나 문재인 네. 씨는 아 선생님 근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그래, 게 그래, 저는 뭐 박정희 당신이 씨라고 안 하잖아요. 노무현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실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예.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 같은 문재인 경우는 대통령. 아니 저도 야. 저도 뭐 이승만 씨 안 하잖아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문재인 근데 대통령. 그 양반은 네네. 사실 조금 대통령 되기는 자질이 미약한 사람들 같아요. 아니 뭐 그거는 개인의 저는 선생님 있잖아요. 개인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그거 갖다가 제가 막 선생님들한테 막 그렇게 뭐라 하고 싶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요. 네. 우선 중요한 건 네네. 국민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아 그쵸. 그걸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뭐 먹고 살만하다고 다들 그러셨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젊은 네네. 사람들이 이게 잘못 가는 거야. 지금 저희 젊은이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 독재에 대해서 느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도 사실 그런 생각은 있잖아요. 그래도 뭐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예. 문재인 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이 사람아. 에이 선생님 그 저는 사람은 대통령 아니야. 선생님 저도 탄탄한 거야. 정권을 탄탄한.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인정 안 해. 그 양반이 네네네 국민을 위하고 네네 경제를 위하는 이런 정책을 벌려야지. 지가 대통령이 가짜 됐으면. 촛불을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정권을 잡은 사람이야. 이 양반이 지금 하는 짓이 네네. 뭐 이북을 위하는 일밖에 더 해? 그러니까 선생님 그 1800만 이거를 일으킨 그 저기 김누구야? 그 김원봉인가 뭐 하는 친구. 김원봉 약상 김원봉 선생님. 김원봉 섬세이건 개새끼지.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독립을 6.25때 피해자야. 그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셨던 건 인정하세요? 독립을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수백만 수천만 명이 했지 그 당시. 독립 안 와, 이때 진짜 멘탈 털릴 뻔했습니다. 가짜 촛불이란 말로 1800만 국민을 부정하고 그들의 손으로 뽑은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한평생을 바치신 김원봉 선생도 무시하는 걸 보면서, 게다가 그때는 누구나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그 아까 뭐 1800만 촛불도 가짜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다 내가 부정하시는. 가짜라고 했나? 아까 가짜 촛불이라고. 가짜 그랬으면- 촛불을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정권을 잡은 사람이야. 네. 가짜가 많지. 그 1800이 다 가짜예요? 약간 이때 당황하신 게 느껴졌어요. 가짜 촛불이 일종의 구호겠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아예 제가 막 박정희 씨라고 안 하잖아요. 아이, 선생님. 무슨 거야? 이게 우리가 대통령 같지 우리는 않은 대통령 사람이 자격이 없으니까 대통령을 부를 수가 없어. 아니 그 기준이 뭐예요? 뭐 기준이 네. 정당한 식으로 정권을 인수받은 사람이 아니야. 논리적인 이유는 말씀하지 못하셨지만 어쨌든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딴 데 그러니까 듣지? 선생님들 말씀대로면 1800만 촛불은 다 가짜고. 다 가짜는 아닌데 네. 거기에는 건국하고 민노총이 동원한 인원이야. 난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 아마 이걸 보고 그런 것 같네요. 아무튼 이건 더 이상 답도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또 드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뭐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막았기 때문에 낫다 약간 이런 신 거잖아요 지금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예예. 그 6.25 전에 네네. 8.15 해방되고 이랬을 때 이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온 사람이 참 많아요. 네네네. 이북이라는 데가 어떤 나라인데 네. 거길 공경하냐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럼 당연히지. 아니라고 하시고 맞다고 그러시죠. 난 당연히 민주주의야. 때 민주주의였는데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그게 제가 선생님은 인정하셨으니까 선생한테 여쭤볼게요. 아니.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하신 그럼.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한테 우리가 35년 동안 억압을 왔다가 나와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막 바로해서 사람들이 모를 때 박헌영이하고 김일성이하고 북에서는 김일성, 남한에서는 박헌영이가 국민들을 호도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끌고 간 거를 막은 거야. 와, 아니 오늘날까지도 먹히는 빨갱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 전부 죽이고 4.4.5입 날치기 하다가 몸매 맞고 전쟁 나니까 한강대교 폭파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미국으로 쫓겨간 사람이 무슨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거 보니 너무 어불성설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보신 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같이 지켜보죠. 어디다가 네네. 기록하려 그래? 아니 그냥 저는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얘기를. 우리는 다른 얘기만 하고 우리는 다른 네네. 얘기만 우리는 하니까 70대 넘은 사람이야.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막 이렇게 막 기존에 이렇게 이념 이렇게 대립해서 싸우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대화를 하고 싶은 건데 제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자유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자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네. 자유는 네. 우리 젊은 사람이 그걸 몰라. 우리 어렸을 때 네.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네네네네. 자유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유는 이 그 자유한국당에서 다음 얘기고 내거는 게 자유잖아요. 지금. 조선시대 600년사를 네네네. 고생을 하고 다 해서 네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편안하게 사는 게 네. 박정희 때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그 관점은 이해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유에 대해서 억압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하지. 예. 그러니까 그런 독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경제가 우선이다. 근데 누구는 자유가 우선이다. 먹고 살기 전에 막 군화에 짓밟히고 막 두들겨 맞고 막 양반아. 죽임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경제가 우선이지. 이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히 먹고 사는 건 젊은 당연히 사람들 생각하는 독재하고 지금 생각하는 틀려. 그리고 네. 그때 당시의 독재하고 지금 생각하는 독재하고는 틀려요. 지금처럼 언론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걸 독재다 하는 거하고 네네. 그때 당시에 단순하게 언론을 살려놨잖아. 그 어떤 모든 언론을? 일이 신문에 모든 일이 공표했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언론을 완전히 지금 언론은 우리가 이런 데모를 하고 이러는 거 MBC, KBS 안 나와. 안 나오지. 아이고. 지상파에서 하나도 안 나오지. 야, 이번엔 언론을 살려놨다. 본인들 심기 건드리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고문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말만 하던 사람들을 키워주던 그 시대가 그게 언론을 살린 거다? 이게 뭐 어떻게 민주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때 언론이 되게 획일적으로 막 이렇게 다 된 게 그건 선생님들 뜻에 맞춘 거에 언론이 대해서는 탄압을 받아도 네. 자기 구실을 다 했어. 했다가 잡혀가서 죽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은 안 해. 네. 지금은 그건 안 해. 아니죠. 아니. 역사를 저희한테 그러니까 네네. 그때는 그 정부에서 언론을 탄압하려고 탄압하는 걸 사람이 다 알았어. 예. 국민들. 근데 언론에서 요새는 반론을 제기했어. 지금 반론 자체가 없- 이것도 대화가 안 통하니까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람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마 항쟁 때 막 200만쯤 죽여도 되지 막 이러다가 이제 암살 당했는데 그건 어떻게? 때는 말만 그랬어. 그게 에이, 뭘? 아니.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뭐 누구 뭐 이렇게 때리고 그런 게 있습니까? 솔직히 문재인이- 막 고문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 봐. 문재인 네. 대통령에 대해서 네. 좋게 평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네네.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이 양반이 종북 성향이 짙다 이런 얘기야. 지금 김원봉이 같은 사람을 그 현충원에서 네.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는 네네. 그게 정말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 왜? 그러면 그 양반이 대통령으로서 그런 일방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선생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막 때리고 탄압하고 뭐 아까 말로만 한 거 괜찮다고 하시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막 탄압하고 한 게 있어요? 아니 그냥 12년, 20년, 20년 네네. 지나고 네네. 만인을 위해서 네.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야 돼요. 네네. 그럼 원만한 국정을 위해서는 네네. 그래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런 아량이 있어야 돼. 그걸 꼭 파헤쳐가지고 아니 잘못된 건 잡아야죠. 잘못된 게 아니라 다 지난 거 아니야. 지난 거 다 봐줘도 되면 지금도 지난 건데 왜 뭐 그걸 뭐 세월호 아까 뭐 틀렸다고 엄청 몰아가시면서 막 정권만 바뀌면은 그 위안부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또 끄집어내. 그러니까 그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죠 선생님. 아니지. 그게 그렇게 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만 잘못된 여쭤볼게요. 역사를 바로 잡는 게 네. 지금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 참 흥미롭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뭐 이승만 이런 사람들 싹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끝났으면 다음 정부 바뀌었을 때 이거 역사 바로잡자고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짚을 건 짚고 네. 전 정부에서 이렇게 해결할 건 해결하고 갔잖아. 덮어줄 건 덮어주고 가야지. 선생님. 당신하고 나하고 네네. 쉽게 얘기해서 네네. 뭐 이러고 저러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네네네. 그걸 다 뒤집어내고 까서 풀어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세요? 그냥 넘어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 너 정부가 모른 척하고 이 정도 네가 네. 양보하고 네네. 나 역시 그래 내 친구인데 내가 모른 척해야지. 그걸 꼭 까발려서 당신 자존심 긁어야 돼? 에이 선생님. 그래 안 돼.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왜 안 넘어가요? 네? 문재인 정부의 이런 건 왜 안 넘어가요? 아니 그것도 문제가 똑같이 넘어가야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뭐 그걸 또 긁으면 또 아니, 선생님 왜 말씀대로. 지난 얘기 김원봉이를 영웅화시키고 자꾸 이북을 옹호하잖아. 선생님 편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편을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좌파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선생님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 출신인 거 아시죠? 그거 알지만 네네. 박정희도 중국에서 독립운동자들 잡아들이고 이랬던 사람이야. 그것도 알아. 알지만 지가 대통령이 됐을 땐 국가를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했잖아. 과거를 문재인도 마찬가지야. 지금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적폐다 뭐다 해서 이것저것 아까 그 선생님 말씀대로면 뭐 그냥 말로만 한 거는 뭐 상관없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잡아가고 뭐 아니 왜 이렇게 탄압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아니지. 어떤 걸 누구요? 아니. 그 잡아가고 진짜 막 군화로 막 짓밟고. 그럴 수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저 그러면 사람은 이런 얼마든지- 그러면 선생님 이런 사회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는 누가 만든 이런 거예요? 사회를 만든 거는 네. 문재인 전에 네. 세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재인은 그러니까 문재인 좋은 대통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의 세대에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만든 아니, 거예요? 그 역대 사람들이 만들었지. 뭐 그러니까 누구예요? 김대중이를 비롯해서 김영삼이를 다 만들었는데. 네네. 김대중, 뭐 김영삼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했다. 명박이 어쨌든 명박이 왜 들어가 거기에? 에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 넣으면 안 되죠. 아,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만들어서. 네, 이명박은 그런 빼고. 대로 어쨌든 만들었는데. 네네네. 지금 와서 무슨 뭐 쓸데없는 무슨 뭐 경제를 죽이면서 적폐가 뭐냐고 자꾸 나라가 퇴보되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왜 경제는 살리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정리해야지. 국민이 잘 살고 잘 먹어야지. 지금 우리가 안 할 얘기로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야. 내가 뭐 아무리 잘났어도 쌩놈 밑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봐봐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사람들이 지금 배불러서 그렇다. 근데 지금 경제가 힘들다. 이게 뭐가 진짜인 거예요? 참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왜 그 어디 하나를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말이야. 네네. 경제가 지금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게 피부에 와닿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먹고 아니, 살만하니까 지금은- 배불러서 나왔다고. 아니, 피부에 와닿으면 네네. 뭐한 최소한도 2년 이상 걸릴 거예요. 네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으니까. 네,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어쩌다 보니 이분은 태극부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태극부대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늘날 민주사회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저 선생님께서도 이거 뭔가 아닌데 라는 뉘앙스가 중간중간에 좀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경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경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그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좀 경제가 올랐어요? 그래프가? 살만했어요? 아니면 그때도 힘들었어요? 아니 지금은 지금도 이게 안 그 그때도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표가. 지표는 명박이 때나 그녀 때는 수평이나 약간 수직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선생님. 약간 아니 많이 떨어졌어. 계속 떨어졌어요. 예전에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떨어졌는데 그건 난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떨어졌어요, 선생님. 아, 이게 잘못 알고 계셨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시면 돼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게 정말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불만이 가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알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건 내가 자세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지인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다고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나도 사실 그거 안 봐서 잘 모른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냥 한마디로 경제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열심히 공격했다는 걸 여기서 쉽게 다들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엔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젊은이들과 예. 하고 싶은 얘기는 예. 그 문재인 씨가 선생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막 뭐 박정희 씨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인데. 아니요. 저는 다 인정해요. 대통령이 그랬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네. 국민을 위해서 네. 경제를 아까 선생님 경제가 안 좋다 뭐다 했는데 정작 경제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러다 진짜 같이 밤샐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태국부대 선생님들의 말씀 요약. 경제가 망해간다고 하셨지만 정작 경제에 대한 통계는 아무것도 모르신다. 저 선생님의 말씀대로면 지금 현재 정부는 너무나 먹고 살만하다. 그리고 태극기 어르신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오늘날 민주사회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셨다. 이게 팩트입니다. 중간중간 보시면서 답답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 같이 사이다나 한잔 하시고 속을 뻥 뚫어버리죠.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절대로 어르신들의 인신공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과 특히나 이걸 보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는 그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고 싶진 않거든요. 우리 그 품격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립시다.